리질리언스라는 원래 개념은 외부 충격에 대해서 얼마나 그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충격이 무엇이든 시스템이 그 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사실 리질리언스 관련된 연구는 상당히 다양해요. 건강에 대한 연구도 있고, 그리고 뭐 사회 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있고, 저희 같이 건조 환경을 다루게 되면 이제 도시도 그 시스템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도시에 외부 충격이 온다고 하면 그 외부 충격을 도시가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느냐. 근데 그 외부 충격이라는 게 뭐 기후 변화나 재난 같은 것뿐만 아니라 어떤 뭐 정치 권력에 의한 도시의 갑작스러운 변화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외부 충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역사학자는 아니고 도시 설계를 담당하고 도시 설계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어떤 것을 보존한다고 해서 그게 역사적으로 리질리언스가 있다, 역사적으로 지속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떤 거를 개발한다고 해서 역사적으로 뭐 문화적으로 그 리질리언스나 지속 가능성을 파괴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리질리언스 이론에서 보면 이제 셀프 오거나이제이션, 자기 조직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딱 정체돼 있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 나가면 당연히 이제 우리 건조 환경도 변화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는 게 오히려 더 리질리언트하고 건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문화재라고 하면 산업시대 이전에, 그러니까 조선시대, 그 이전의 것들만 다 문화재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의 것들도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새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지속 가능한 거고 리질리언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마을을 생각해 보면 가령 너희 집이 어디냐 하면 저 뭐 고개 너머에 어디 남쪽이 보이는 집이 저희 집이고 제 방은 어디입니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같으면 무슨 아파트에 제가 살아요. 무슨 단지에 살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파트가 있고 단지는 있지만 내가 사는 집, 내가 사는 방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집값에 대한 얘기를 하죠. 실체적인 우리의 건축, 실체적인 집, 실체적인 방은 오히려 없는, 추상화되고 사라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다 아는 바 같이 한 1960년대 이후부터 이제 경제 개발이 되면서 우리 사회를 어떤 지배하는 큰 가치가 생산성, 효율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생산성이 높다고 지속 가능하냐? 그거에 대한 의문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지속 가능성은 제가 생각하기엔 다양성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동일한 표준화된 데에서는 경쟁을 하고 효율을 올리고 해야 되지만 다양성이 있는 데서는 서로가 다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서울은 사람들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욕망밖에 남지 않은 도시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의 허무함, 안타까움 속에서 이제 유학을 가게 됐고 지속 가능성을 그리고 지속 가능 개발, 리질리언스에 대한 공부를 미국 시애틀에서 하게 됐습니다. 서울과는 이제 비교할 수도 없이 인구 밀도가 낮지만 그런데 자연 환경도 너무나 좋지만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들을 보고 상당히 놀랐죠. 지속 가능성은 경제적 지속 가능성, 그리고 환경적 지속 가능성, 문화적 지속 가능성, 아주 많은 지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복합적인 다양한 지속 가능성들을 지켜내는데 조금 서투르지 않은가. 오히려 경제적 생산성, 경제적 효율만을 너무 추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속 가능성은 이제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할 때 그 다양성을 추구하는 결정 주체, 실행 주체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정부 주도의 도시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도시 만들기에 상당히 익숙해요. 정부가 결정을 해주겠지, 시장님이 결정을 해주시겠지, 구청장님이 결정을 해주시겠지. 저는 그거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인사동과 관련됐다고 한다면 그거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목소리 속에서 우리의 방향을 결정을 해야겠죠. 개발이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봐요. 근데 개발을까지 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고민을 했느냐, 그게 사회적 자산이 되고 그게 우리의 어떤 정체성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뭐 한국, 서울을 행복한 지옥
계곡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것들도 많고, 근데 여기서 계속 살아가기는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 도시는 사실 사람의 정주 공간인데, 정주 공간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양성이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겠다. 도시 경쟁력이나 이런 키워드만이 앞세워지는 도시는 인간 자체를, 우리 자체를 소외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메트로폴리탄 시티, 과연 인간이 관리하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서울의 미래 모습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600년 전에 정도전이 서울을 만들 때의 모습이 그래도 많이 남아 있어요. 경복궁의 위치도 그대로고요. 육조거리도 그대로고, 도시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뀔 것 같지만 상당한 지속 가능성이 있어요. 역사 도심을 넘어서 이제 서울이 상당히 외연이 확장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습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일방향성의 어떤 탑다운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담겼으면 좋겠고, 그 변화 속도가 지금보다 많이 느려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잠시 연구년으로 외국을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제가 좋아하던 식당들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도시가 좀 더 천천히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서울을 이제 택지, 땅을 고를 때 풍수에 따라서 땅을 골랐잖아요. 그러니까 산과 물, 바람을 고려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디에도 없는 랜드스케이프에 힘이 있는 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구 1000만을 견딜 수 있는 물, 그리고 인구 1000만을 견딜 수 있는 집,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지켜내면서 미래의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서울이 되었으면 합니다.